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해서 GAF와 컨버 LSTM을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논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논문은 타임 시리즈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GAF에 대해서 GAF라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그 앞에서 소개하는 GAF 방법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를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그 이미지를 컨버 LSTM에 넣어서 시계열 예측을 하는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의 그 타임 시리즈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차원의 이미지를 주로 적용하는 컴퓨터 비전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도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시계열을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컴퓨터 비전에서 나오는 모델에 적용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미지 변환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GAF 방법과 NTF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GAF 방법을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GAF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내적과 그램 매트릭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적은 다음과 같이 A와 B 벡터의 내적은 A, 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와 B 벡터가 길이가 1인 단위 벡터라는 가정을 한다면 A와 B의 내적은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유사도로도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A와 B의 내적은 유사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A와 B 벡터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좀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은 세타는 거의 0에 수렴할 것이고, 이때는 코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A와 B의 시밀러리티도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이 A와 B가 90도를 이룬다면 코사인 세타도 0이기 때문에 시밀러리티도 0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A와 B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면 세타는 180도에 수렴할 것이고, 따라서 A와 B의 유사도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램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램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컬럼 벡터로 이루어지는 S 매트리스를 X 트랜스포스 X로 계산이 되는데, 이때 G 매트리스는 다음과 같이 각 그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적은 코사인 유사도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G 매트릭스는 각 벡터쌍 시밀러리티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GAF 변환에 대해서 각 스텝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타임 시리즈 X를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로 노멀라이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스텝 2에서 나오는 극좌표계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극좌표계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파이는 아크 코사인 X로 구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극좌표계를 변환을 하기 위해서 파이와 R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GAF 변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극좌표계를 변환을 했던 각 그 파이들을 다음과 같이 코사인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사인들은 그 내적으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적이 다시 그 시밀러리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램 매트릭스는 시밀러리티로 표현이 되는 각 엘리먼트들은 유사도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템포럴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2에서 왜 굳이 극좌표계로 변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으로는 1대1 대응을 만족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유니크 인버스 펑션을 통해서 폴라र 코디네이션이 유일한 값으로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앱솔 템포럴 릴레이션을 가질 그 관계를 보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 좌표계와 극좌표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두 범위에 대해서의 그 영역을 구할 때는 저렇게 식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f라는 함수가 다음 두 범위에서 동일한 값을 가진다는 가정이 있다면은 다음과 같이 그 영역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x를 극좌표계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영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이때 영역은 극좌표계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두 범위 사이의 영역이 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 극좌표계로 하게 되면은 area는 그 인터벌 i랑 j 사이의 범위뿐만이 아니라 앱솔 밸류 그 자체에서도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좌표계로 변환을 했고, 이제는 왜 GAF로 변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또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으로는 여전히 시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미안 매트릭스를 보면은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증가를 하는 것을 이 매트릭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템포럴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템포럴 코렐레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요소를 보게 되면은 두 요소 사이의 상대적인 그 코렐레이션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템포럴 코렐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인 다이애고널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k가 0일 때의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리지널 밸류와 앵글러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AF를 변환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될 때 이 메인 다이애고널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을 위해서 시계열의 이미지를 변환을 하고 그 이미지를 컨볼루션 LSTM에 넣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데이터 헝그리 딥러닝 메소드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한계를 극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시계열의 이미지를 변환을 하기 때문에 피처 리치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작은 데이터 셋에서도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로 GAF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컨볼루셔널 LSTM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셔널 LSTM은 Fully Connected LSTM에서 확장된 버전입니다. Fully Connected LSTM에 대해서 좀 구조를 확인을 하면 LSTM과 저기 컨볼루셔널 LSTM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지로 볼 때는 Fully Connected LSTM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비교를 해보면 LSTM은 H와 X가 풀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에 들어가지만 Fully Connected LSTM은 H와 X에다가 셀 스테이트도 풀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Fully Connected LSTM은 템포럴한 코릴레이션 다루는데 파워풀한 성능을 보였지만 1차원의 입력을 받기 때문에 시계열의 그 이미지의 스페이셜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디오 프레임과 같은 이미지 시퀀스 예측 문제에서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Fully LSTM의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트랜지션과 인풋 투 스테이트 트랜지션에서 아다마루 곱 대신에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을 대체한 컨볼루셔널 LSTM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컨볼루셔널 LSTM은 이미지 시퀀스 예측 모델에서 주로 쓰이는 모델이고, 예를 들면은 구름의 무빙 이미지를 통해서 기상을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에서도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 LSTM은 2차원의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5차원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 5차원의 입력은 샘플, 타임 스텝, 로우, 컬럼, 채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LSTM과 컨볼루셔널 LSTM의 그 수식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은 풀리 커넥티드 LSTM은 X와 H가 1차원의 벡터 값이고 또 여기 그 가중치와 곱해질 때 아다마르 곱으로 연산이 됩니다. 그런데 컨볼루셔널 LSTM은 X와 H, C가 2차원의 매트릭스이고 가중치와 X와 H가 연산이 될 때 아다마르 곱이 아니라 컨볼루셔널 연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LSTM과 컨볼루셔널 LSTM의 좀 구조적인 차이를 보게 되면은 LSTM은 1차원의 값을 시퀀스를 입력을 받지만 컨볼루셔널 LSTM은 다음과 같이 필터 그리고 로우 앤 칼럼의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셀 스테이트와 H와 X가 그 프로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에 들어가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어캐스팅을 위해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어캐스팅 방법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트레이닝이 있는데 트레이닝 할 데이터를 GAF에 넣음으로써 이미지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컨볼루셔널 LSTM에 넣어서 컨볼루셔널 LSTM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포어캐스팅 할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GAF에 넣어서 이미지로 변환을 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여기서 앞에서 훈련된 컨볼루셔널 LSTM에 넣어서 예측된 이미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할 타임 시리즈를 위해서 GAF를 인버스 해서 그 타임 시리즈의 형태로 다시 복구를 하게 하는 구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GAF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AF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 첫 번째 논문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샘플링 윈도우와 스트라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GAF를 통해서 출력이 된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면은 스트라이드만큼 로우와 컬럼이 나오고 이제 1은 그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만큼 이미지가 하나, 그러니까 윈도우만큼의 사이즈의 타임 시리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타임 시리즈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GAF를 적용을 한 예시를 살펴보면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GHI의 스케일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GHI가 큰 것은 다음과 이렇게 변환이 되고 낮은 것은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GHI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GAF를 통해서 이미지를 변환한 것을 컨볼루셔널 LSTM에 넣어야 합니다. 이때 제안하는 컨볼루셔널 LSTM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컨볼루셔널 LSTM 레이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세 번째로는 컨볼루셔널 3D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LSTM 레이어의 인풋과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모든 컨볼루셔널 LSTM 레이어 뒤에 적용이 됨으로써 데이터의 커베리언스 시프트를 최소화함으로써 훈련 결과를 개선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펑션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3D 컨볼루셔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3D의 필터가 X, Y, Z축의 방향으로 그 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피처 매핑을 하는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GHI 데이터셋입니다. 이 GHI 데이터가 수집이 된 지역이 사계절을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계절에 따라서 그런 기상학적인 밸류의 그 변동이 크게 되면은 forecasting 프로블럼의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델을 훈련할 때 계절을 나눠서 모델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이트 타임 밸류도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MAE가 있고, 그리고 RMSE, R 스퀘어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벤치마킹 모델들로는 아리마, CNN LSTM, 그리고 LSTM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GAF 베이스드 이미지 레졸루션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GAF 베이스드 이미지 레졸루션은 샘플링 사이즈와 스트라이드에 의존을 하는데, 만약에 샘플링 사이즈와 스트라이드가 작아지게 되면은 이미지의 해상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트레이닝 타임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R 스퀘어 값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여기서 제안하는 컨볼루셔널 LSTM이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보면은 다른 벤치마킹 모델들보다 그 MAE, RMSE, R 스퀘어 값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컨볼루셔널 LSTM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윈터, 스프링, 서머, 어텀 모두에 대해서 컨볼루셔널 LSTM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이 높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벤치마킹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 시리즈 내의 변화, 그러니까 계절들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컨볼루셔널 LSTM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일반화 성능이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볼루셔널 LSTM 훈련 시간도 평가를 해보았을 때 다른 벤치마킹한 모델들보다는 훈련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 이유가 그 3D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컨볼루셔널 LSTM은 언노운 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높게 측정이 되지만 이런 언노운 수의 개수는 데이터 셋이 복잡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MAE와 RMS의 R 스퀘어 값들만으로 값 자체만으로도 그 값 자체로 컨볼루셔널 LSTM가 제안하는 모델이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은 대응되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무 가설이 기각이 되면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그 컨볼루셔널 LSTM의 성능을 각 그 벤치마킹한 모델들의 성능에 뺀 값인데, 그래서 MAE와 RMSE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컨볼루셔널 LSTM 성능이 더 좋다는 의미이고, R 스퀘어 값이 그 차이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은 컨볼루셔널 LSTM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 밸류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다음 두 번째 테이블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들을 보았을 때 전부 다 그 유의 수준인 0.05보다 다 작기 때문에 그 기무 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컨볼루셔널 LSTM이 다른 벤치마킹한 모델들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성능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